네, 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었죠. 특히나 2차 전지가 현재 얼마나 과열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얼마나 높기까지 있지만 지금 당장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증시의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언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제 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를 올인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그 시기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현 증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배속을 늦춰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대로 해당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을 넘겨버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속을 늘려서 빠른 시청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압축을 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 등의 은행에 대한 파산으로 연준이 빅스텝을 밟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금융시장의 전망이 부합을 하면서 이번에 베이비 스텝이 진행이 됐죠. 0.25포인트의 인상이 진행이 됐고요. 은행 연쇄 파산으로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나요?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는 것이 유력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해당 의견을 일축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하지 않겠다. 필요성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뒤에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중으로 한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우리가 5월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과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금리의 괴리율로 인해서 한 번 더 시장에 강한 충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괴리율이 뭐라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동결까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괴리율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계류율이 있냐면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음을 말하고 있는 파월 의장과는 다르게 시장은 연말까지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4년 1월 달 기준으로 금리를 3.7%가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1.3 더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수치가 적절한 수치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방은행에서 노출된 금융 불안도 고려하는 통화 정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만 때려잡겠다. 물가 상승만 때려잡겠다. 고용 지표를 올리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행 불안으로 인해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25bp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했을 때와 유사한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빠르게 악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연준이 지금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냐? 일단 연준의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상 양적 긴축은 중단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은행권의 채권을 연준이 사들이고 있죠. 양적
완화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에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 이번에 그 지방은행에 대한 금융 불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는 지금 완화됐죠. 완화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미국 은행들의 도미노 파산 그리고 신용경색과 같은 시스템적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너무 어려운데 말을 좀 쉽게 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신용경색이 뭐냐면은 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쉽게 말해서 신용경색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뱅크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금융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겁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나서면서 3천여 곳의 저축 대부조합과 소형 은행들이 대거 파산했던 사태가 다시 한 번 더 재현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축 대부조합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조합원들의 저축을 이용해서 주택 저당 대출을 하는 일종의 협동저축 기관이거든요. 얘네랑 소형은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 얘네들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의한 파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변동금리로 예금을 받고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놓은 상황에서 부실이 발생을 하면서 유동성의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출해놓고 예금은 변동금리로 받는데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유동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채 보유 가치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B2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 앞으로 성큼, B2는 부담이라는 내용이죠. 29일 기준에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8조 5,49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27일 이후에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B2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올해 들어서 코스피의 B2 규모가 3.9% 충분히 납득할 만큼 상승했죠. 하지만 코스닥에 대한 B2는 21.8%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신용거래 잔고가 코스피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들께 한 1900조 정도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00조가 조금 넘어요. 즉 시가총액 규모가 5배에 육박하는데 코스닥에 대한 신용거래 잔고가 코스피를 넘어선다는 것은 현재 엄청나게 과열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신용융자가 반대 매매로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 2차전지 주가 빠지겠어? 2차전지 관련주가 설마 밀리겠어?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시작된 신용경색이 발생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투자와 함께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2차 전지 산업의 브레이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업의 4개의 사이클이 있죠. 도입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요. 성숙기가 있고요. 쇠퇴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로 인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만약에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 산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빠진다는 거냐? 지금 과열되는데 어디까지 빠질까? 언제까지 빠질까? 언제 다시 사야 될까?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전기차 산업은 이미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00조 자동차 시장, 이 반도체를 뛰어넘고 조선을 뛰어넘고 항공을 뛰어넘고 엔터테인먼트랑 미디어 시장보다 더 큰 게 자동차 시장이죠. 이 자동차 시장의 핵심이 바로 2차 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조 6천억 달러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2차 전지 산업이죠. 이게 2000조 시장입니다. 2000조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50%라고 했을 때 적게 잡아도 1000조라는 거죠. 물론 지금 1조 6천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기에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들도 들어가면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핵심 산업이 바로 전기차 산업이고요. 그 전기차 산업의 핵심이 바로 2차 전지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 있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내연기관차가 퇴출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태양광 자동차, 수소차, 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현 시점에서 가능한 거는 전기차입니다. 지금 이제 막 인프라도 막 짓고 있고 그 엄청난 인프라에 맞는 자동차 공장들도 짓고 있는데, 이거를 바꾸기에는 무리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순간부터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봐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올인할 수 없다면 언제 봐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향후 몇 년간 다수 은행들이 영업도 축소할 거고요. 당연하겠죠. 아까 제가 한도를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인수합병이 되면서 신용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올 거예요?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나올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돌입한 산업들 중에서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단기 하락 플러스 신용거래 융자가 급증한 코스닥은 하방 압력이 평소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적정금리를 2024년도 1월에 3.7%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연준의 계획이 언제 바뀔지가 관건입니다. 즉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베이비 스텝을 진행한 다음부터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집중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양적 긴축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요. 은행권 채권을 연준이 사들이고 있으면서 현재 사실상 양적 완화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5월 달 이후에, 5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대한 낙폭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동안 높지 못해서 사지 못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공략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근데 과연 이게 떨어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거든요. 금리가 5%죠. 2월 달에 6%였는데 이제 곧 있으면 4월 12일, 3월 달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겁니다. 점차적으로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랑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형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금리 인하를 바로 진행하진 않더라도 파월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스탠스만 취한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그 기점으로 투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내가 산 종목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절대 안 빠지는데요. 이거는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종목에 어떠한 평단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봤을 때 결국에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산업이 안 가면은 죽습니다. 산업도 시장이 안 좋으면 죽어요. 물론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군들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관련주인데 종목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이 종목이 100% 올라갈 종목이라도 게임 산업 자체가 침체에 접어들면은 50%밖에 못 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봤죠? 시장이 무너지면서 괜찮았던 산업들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결국에는 종목은 산업 속에 있고 산업은 시장 속에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5월 달 이후부터 파월 의장이 그 스탠스를 바꾸는 시점부터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뭐를 중심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나왔던 수주 이슈나 어떠한 이슈, 공장 투자에 대한 이슈만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의 붐을 일으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2차전지 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슈는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조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 4680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누가 양산하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양산을 하게 됩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애리조나 지역의 투자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사업 환경 악화에 따른 재검토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업 재개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게 아니라 당시 1조 7천억 수준의 투자 규모를 4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엄청나게 투자 규모를 늘리죠. 투자 사실 공개를 앞두고 LG에너지 솔루션의 권 부회장은 테슬라와 얘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 요청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 본격 양산이 될 거고요.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될 겁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산업의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월 이후부터 나올 수 있는 낙폭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모아가신다고 하시면은 하반기에 있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얻고 2차 전지 산업의 상승에 동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비교적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뭐 50만 원대, 60만 원대 분들 계시죠. 뭐 40만 원대, 30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비교적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의 리스크,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2차 전지 관련주의 몰빵 시점, 올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낙폭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 개별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의 특수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주목받았던 AI, 로봇, 지분 관련되었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내용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 만든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두산, 국내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전부 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한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산업의 흐름이 급변할 거고요.
그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이슈는 뭐가 있고 흐름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로봇산업 총정리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많은데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클릭하게 되면은 설치하기 버튼이 있고요. 당연히 100% 무료 설치입니다. 누구나 100% 무료 설치 가능하고요. 가입하면은 또 개인정보,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개인정보, 전화번호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예, 보시면은 급등 추천주,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 유튜브 보기 컨텐츠들이 나와 있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 있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셔서 스크롤 내리시면은 로봇 섹터 총 정리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 다운로드고요. 여러분들 연구소장이 가능한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급등 추천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시세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매매 전략부터 매매 포인트까지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는 장 시작 전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뉴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까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가 왜 주목받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되어서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일 공략할 종목, 그리고 오늘장 핵심 뉴스와 관련주, 그리고 오늘장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가 왜 이슈를 받았는지 이슈 내용까지 한눈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